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대구는 또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고향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 만나서 오늘 제가 생각하던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돼서 너무나 아주 기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기업가로서 이미 창업을 하셔서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창기에 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기업가 정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으로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으로 가서 우리 구성원들,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활용해서 기업이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또 고객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를 함께 더 창출하는 기업이 되면 더 훨씬 더 오래 장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이 사회 가치 경영으로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 경영 중에서도 뭔가 새로 만드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술 혁신 경영, 그래서 주로 대기업의 연구소들, 또 기업가 정신, 또 벤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사회 혁신, 또 사회 가치 경영해서 사회적 기업들, 이분들하고 주로 지금까지 일을 쭉 해왔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MBA 과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새로 만든 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에 관련된 일도 좀 한 적이 있고요. 우리 또 카이스트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93년에 부임해서 또 만들고,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가 MBA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고 또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 창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을 또 SK그룹하고 같이 지금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여러분은 그야말로 기업을 일으키는 엉트러프러너지만 저는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아카데믹 엉트러프러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학 기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내용들 출발을 제가 피터 드러커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을 운영해 오셨는데 이제 해도 저물고 한번 멈춰서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돼야 될까 한번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답보다도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것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던지는 질문보다도 이 경영학계 그야말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마 피터 드러커는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기업가들이 답해야 될 핵심적인 질문 5개를 던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질문이 뭐냐면, 우선은 우리의 사명이 뭔가,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업을 하는가, 사업을 하는 목적,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또 어렵게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객입니다. 우리 특히 벤처기업은 초창기에 고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기업은 이미 고객이 딱 형성되어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거지만, 벤처기업은 고객을 찾는 게, 이쪽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쪽은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룹에서 또 많이 이제 고객이 되고, 고객을 찾는 건데, 저는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요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이게 가장 이건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5개 중에 3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 가장 잘 말하자면, 고객이 원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뭔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업은 뭘 하는 거냐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혹은 또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 말하자면 솔루션을 제공하면 그게 바로 사업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창출하는 가치가 될 겁니다. 이걸 아마 제일 잘하는 기업가 중에 한 분이 우리 누구나 좀 잘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고객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딱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딱 3가지로. 우리 이제 인터넷
온라인 서점 만든, 이제 지금은 온라인 어떤 그 서점뿐만 아니라 월마트를 제치고 모든 유통에서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만, 딱 세 가지. 그게 뭔가? 첫째, 우리 고객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원한다. 다양한 그 여러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기를 원한다. 다양한 선택지를 원한다. 두 번째, 우리 고객들은 조금 더 싸게 공급받고 싶어한다. 더 싼 제품을 선호한다. 더 싸게. 세 번째, 우리 고객들은 좀 더 편리하게 어떤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해보니까 이거 세 개는 시간이 변하든 뭐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기업 경영에서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고객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얼마나 맞춰가느냐, 여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 만족 너무너무 들어서 귀가 아주 이제 더 이상 지겨울 정도입니다. 혁신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제대로 아주 핵심적인 거를 찝어내는 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고객을, 그게 또 고객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거로 돌아옵니다. 우리 기업은 그러면 뭘 목표로 해야 될 거냐? 우리의 목표.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만, 이런 고객에서 출발해서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중소기업, 특히 이제 벤처기업 쪽엔 좀 추가적으로도 고민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혁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크게 이루어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아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은 인재도 많고 우수한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왜 우리한테는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나 사회적인 여건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키울 거냐. 이 두 가지가 혁신과 사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합치면 저는 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업의 목표는 흔히들 우리가 이익 창출이다 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업의 목표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냥 뭐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익 창출하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 다 그건가? 그것만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충분한가? 그래서 이 왜 사업하는가? 이익 창출만 하는 게 목표인가? 제가 그 벤처기업가들이나 이 기업가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 아주 굉장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개인으로 봐서 평생 정말 그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쓰고 할 수 있으면 도대체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냐? 근데 물론 뭐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제가 맥시멈으로 나온 게 한 100억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100억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뭐 더 있어봐야 실제로 내가 쓰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1000억 되는 사람이 돈 1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내가 축자 사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는 더 가치 있는 뭔가,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초창기에는 열심히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뭔가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 기여하는 거, 이것일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 사랑받는 기업들의 활동 성과 보면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냐? 핵심은 이거죠. 가치 창출. 우리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해 하고 나니까 그 가치의 일부가 우리의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의 일부가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드는 가치는 뭐냐? 일단 경제적 가치를 만들죠. 경제적 가치, 우리가 돈을,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사회적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무형의 가치, 여러 가지 개인적 가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핵심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 수익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그냥 우리에게 사회에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어딘가 하는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1등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회적 기업일까요? 그 1등으로 나온 회사들이 구글 이런 회사입니다. 구글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구글이 우리에게 100이라고 하는 가치를 줬는데 그중에 우리는 거기다가 가격으로 해서 살 때 지불하는 것은 한 20 정도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20 벌어가지고도 아주 성장하고 다 발전하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100 중에서 20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떤 형태로 경제적으로 돌리면 나머지 80이 사실은 구글이 사회에 제공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가치죠.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는 꼭 무슨 우리가 돈을 벌어서 수저연금 내고 이런 그 기부하는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업이 내가 잘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자 이거죠. 이게 경제적 가치 물론 만들어야 되고 플러스 사회적 가치 만들자.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이익이 창출되고 그런 가치는 어떻게 창출됩니까? 가치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거 혹은 또 고통스러워하는 거, 바뀌어야 될 거 이거를 찾아서 그게 뭡니까? 이게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솔루션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고 그리고 우리 그 인력들, 우리 매니지먼트에서 인력들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지만 핵심은 우리가 이익 창출, 그냥 우리가 이 사업 활동을 해서 이익 창출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회 인식.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기회라는 무엇인가? 두 개가 합치는 겁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이 제일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만나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출발은 모든 게 출발점은 문제점에서 찾아야 됩니다. 불편한 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솔루션을 못 내면 그거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솔루션을 찾으면 그것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죠. 그래서 이게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 가치를 창출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부가 이제 이익 창출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자료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주최 측에 제가 PDF 파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 PDF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기업가, 이 기업가 정신이야 돼. 이 피터 드러커 할아버지입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기업가 정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기업가 정신은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하면 도전, 열정,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업가들에서 나타나는 행동 현상을 그냥 보는 것이고, 도전 열정, 무조건 도전 열정만 하면 다 됩니까? 사업이 다 됩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핵심은 뭐냐? 피터 드러커가 딱 이야기한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죠.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탐색하고 searching for change,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뭔가 변화가 없으면은 세상에 문제도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뭔가 자꾸 변화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그 속에서 뭔가 불균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먼저 해결하면 그 사람한테 새로운 사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를 탐색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의 원천이 되는 요걸 그 변화를 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고르라면 그건 당연히 opportunity입니다. 기회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기회지 도전 열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나타나는 행동이고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를 어떻게 찾는 것이냐? 기회를 어떻게 찾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영 패러다임에 제가 오늘 뭐 이 부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초창기에는 자본주의의 초기 상태, 그래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경쟁 우위, 이 경쟁 우위를 가져가서 나만 살자, 나보다 잘해서 나만 살자, 이런 것이 초창기에 경쟁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경쟁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계하고 비교하면 육식동물에 있던 그 세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는 경쟁에서 혁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기업보다도 우월적인 어떤 역량을, 핵심 역량을 가지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가자. 이거는 꼭 너 죽고 나 살자기보다도 내가 새롭게 뭐 더 잘해 나가자. 이게 혁신이었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는 조화, 뭔가 요즘 뭐 장수기업 이야기하지만 어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생존이었고 이 부분이 성장이었다면 이제 성숙입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2단계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2단계를 거쳐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가의 어떤 미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액셉트하는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장 시작하던 모든 기업이 당장 여기서 이거 하는 것처럼 하라고 당장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초창기에는 여기 경쟁 전략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다 플러스해서 사회가치 경영이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배경하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 마지막 사는 결론이고요. 일단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핵심은 오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회가치 경영,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발전 과정에 있는 기업이 또 한 번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흔히들 한글로 쓰면은 이 참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렵습니다. 영어로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는 entrepreneur입니다. 혹은 뭐 엔트러프리니어, 뭐 엔트러프러너, 엔트러프러너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보통 우리가 했냐면 그냥 한국말로 기업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가는 한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사업하시는 분, 비즈니스맨, 그게 기업가죠.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가죠. 그렇죠? 근데 그건 영어로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엔트러프러너, 기업가는 그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우리말로 어차피 기업가라는 말로는 굳어져 버려서 이 일어날 기자를 이쪽 정우하는 분들은 쓰고 있습니다. 뭐를 일으키냐?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맨은 그냥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다 기업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엔트러프러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opportunity, 새로운 뭐를 잡아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키워드는 기회를 내서 새로운 것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업가는 새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새로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죠.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죠.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죠. 뭔가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뭔가 새로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미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잘 관리해서 생산성 높이고 계속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가는 새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새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뭐 이렇게 하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뭔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자원이 뭐가 있나? 내가 갖고 있는 걸 보고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경영 전략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합 분석에서 강점, 약점부터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죠. 기업가 정신은 그 반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대로 가냐? 자원을 먼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기회를 봐라. 기회를 찾아라.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자원을 바깥에서 끌어서서 일을 만들어라. 기회를 먼저 봐라. 예를 들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포스코를 한번 생각해 보죠. 포항지를 처음 만들 때 박태준 회장님이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돈이 있었나요? 기술이 있었나요?
따져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거로 따지면 갖고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때 월드뱅크 뭐 여러 곳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저 돈 빌려줘가지고 국민소득 1만 불도 안 되는 데서 종합제출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결국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일 청구 자금 일부를 포항제철 짓는데 땅에 쓰고 기술은 개인적인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읍소를 해서 다 연결해서 결국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됐잖아요. 기존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됐잖아요. 그게 기업가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물론 이제 기업가의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퍼추니티죠. 기회가 있었나요 그때? 당장 눈에는 안 보였나요? 바로 그때 이제 경제개발 뭐 3차 5개년 계획하면서 중화권으로 가서 공장 짓고 지금 앞으로 철강 수요가 지금 엄청나요. 앞으로 큰 수요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거 기회 맞습니까? 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없는데 아프간에서도 지금 포항제철 같은 거 지금 짓는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때 그 기회가 있었죠. 기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돈도 끌어오고 기술도 끌어오고 어떤 식으로 끌어와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업가는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이 자원을 이제 여기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자원은 이만큼이다. 그럼 그걸 끌어오는 거죠. 주로 어떻게 끌어옵니까? 바깥에서 가져오죠. 예를 들면 벤처기업들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껴 쓰는 것이고 뭐 조그만 가라지에서 시작했다 낭비를 줄이고 여기 있는 걸 돌려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고급으로 하더라도 정말 아껴가면서 하는 게 기업가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C들이 그래요. 내가 어디 투자하려고 가보니까 금방 시작했는데 사장실에 가니까 카페트가 이만큼 깔려있다. 그러면 그냥 돌아 나오면 된답니다. 그런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건 기회를 보고 그다음에 자원을 아껴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싸구려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게 기회까지 키워드는 기회다. 여러분이 먼저 기회가 있느냐? 그 기회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열정, 도전,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 기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원을 끌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웃소싱하고 협력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 중소벤처기업의 CEO들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앞으로는 이제는 관리자형 경영자가 아니라 기업가형 경영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뭐라 그랬죠? 관리의 삼성. 자, 왜 그럽니까? 다 외국서 우리가 다 가져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시장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있고 그걸 빨리 실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해서 그냥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축자사자해서 가는 거 그걸 아주 참 빠르게 잘했다. 그게 관리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보다도 아직은 어떤 산업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먹거리 찾아가야 돼요. 대기업도 지금 뭡니까? 거의 보면 이제 신규사업 한다 그러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 생각 안 합니다. M&A하고 뭘 하고 막 찾아다니죠. 이제는 이 소위 사냥꾼처럼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엮고 이러죠. 그게 기업가형 경영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트러프리니얼 매니저가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기업가형 경영자들이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찾아가면서 이렇게 익스플로어 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옛날에는 찾을 필요가 없죠. 이미 선진국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이미 다 만들어놨고 시장도 다 프루븐 됐고 그런데 뭘 더 찾아요? 해야 될 게 눈에 있는데 그냥 열심히 앞 사람 뒷꼭지만 보고 쫓아가면 됐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떨 때는 아무 뒷꼭지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넓은 데서 갑자기 어디로 가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앞 사람 보고 잘 쫓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내 앞에 아무도 없다. 혹은 또 옆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 어디로 가지? 지금 이게 이상하죠. 이제는 그야말로 엔트러프리니얼 매니저가 필요한 대기업에서도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가적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가형 경영자들이 그래서 하는 활동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먼저 기회를 추구하는 단계, 아까 기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회를 본격적으로 사업에서 본격화해서 성장을 하는 것, 기회하고 성장. 이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는 탐색하고 실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실험입니다. 옛날에는 이미 프로븐 됐고 선진국에서 다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 다 거쳐진 거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됐죠. 근데 이제는
될지 안 될지 빨리 실험해 보는 거, 실험해 보는 거.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해보고 아니면 이거 적고 또 이거 하고 피보팅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는 안 해보고 알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걸 잡으면 빨리 해보고 아니면 빨리 돌아가고. 그 이제 고객을 만나서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기업가들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가, 오늘 이게 사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 중심, 혹은 제가 하도 요즘 사람 중심이란 말이 오해를 많이 받아서 저는 사람 성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성장시켜서 함께 가자는 성장이 키워드입니다. 육성을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성장, 자, 이게 갤럽에서 한 조사에 의하니까 우리 조직의 그 직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는 그런 종업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적으로 그냥 내 할 일은 그냥 내 의무는 하는데 뭐 더 이상은 나서서 하지도 않고 그냥 미니멈으로 내 할 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소극적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는 그런 그룹.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우리 회사에는 대체 이 분포가 몇 프로씩이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적극적 업무 몰입 종업원이 13%가 되고 수동적인 63%입니다. 미국은 30%예요. 중국은 6%입니다. 한국은 지금 11%로 나옵니다. 오히려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아요. 이거를 11%를 미국처럼 한 30%만 올릴 수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아주 헌신해서 일하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지금 10%인데 이 10%가 30%가 될 수 있으면 이건 회사가 3배 아니라 그 10배 이상의 힘을 가질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야기. 이제 남아있는 기업가 혼자서, 아주 초창기에는 기업가 혼자서 창업해서 뛴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벤처 중소기업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내가 명령 내리면 그걸 그냥 실행하는 하나의 그냥 자원, 수단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된다. 이 목적이기도 하고 이분들 육성시켜서, 물론 이런 이야기 합니다. 키워놓으면 또 도망갈 텐데 가더라도 우리는 또 키우고 또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비전을 주고 해야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걸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제가 올 봄에 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잘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전거가 2바퀴가 있어야지 잘 달리는 것처럼 한 바퀴만 가지고는 너무 외롭다. 나머지 하나가, 이게 사업이라면 이거는 사람의 사이클이다. 사람을 더 성장 발전시켜서 이 두 개가 여기서 열심히 사업을 통해서 혁신을 해서 여기는 프라핏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보상도 하고 육성하고 키우고 하면은 여기서 또 동기부여가 돼서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커미트먼트를 하고 더 창의적으로 이 발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여기 더 돌아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선순환을 도는 거.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장이 혁신이고요. 사업의 성장과 사람, 직원의 육성, 헌신이 선순환을 가져가는, 이렇게 해서 회사가 발전한 2바퀴 자전거를 쌩쌩 달리는, 이거를 우리가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사람 성장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이 항목들을 저희가 온 그 자료들을 찾고 분석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50여 국에서 자료를 모으고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한 것이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이클에는 아까 기업가 정신 이야기했지만 이 비전부터, 아까 사명일 비전 제시부터 출발합니다. 비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 탐색을 하고 아까 찾아나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혁신을 이뤄나가고 엑셀런스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이 사람으로 가면 출발점이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됩니다. 공감, 공정이 기본입니다. 정서적인 유대, 공감, 그리고 어떤 모든 조직부에서의 어떤 공정, 그 바탕 위에서 임파워먼트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근데 그냥 권한 위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네이블먼트,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발전하고 인게이지먼트, 몰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계가 또 더 나아가서 생태계까지 발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이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회사들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인력이 100명인데 지금 막 수요가 또 너무 적고 주문이 줄고 해서 50명 밖에 지금 돌릴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50명 파이어 하는 겁니다. 50명 해고하고 50명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유한 킴벌리, 잘 아는 회사죠. 유한 킴벌리에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90년대 후반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50명을 해고하는 대신에 지금 이건 돌릴 수 있는 50명밖에 못 돌아가요. 이 지금 수요나 이게 공장에도 50명은 현업애들 50명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투자하는 거죠. 사람을 해고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육성, 그리고 로테이션 시키고 한 몇 주 있다가 또 이쪽 사람들이 교육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3년을 버팁니다. 3년 해고하지 않고 그냥 해고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육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네이블먼트입니다. 사람한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함께 돌아가면 이것이 가장 더 선순환을 이루어서 바람직한 사이클이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대해서 매저먼트나 측정 도구나 이게 다 준비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만, 비전 제시, 그 다음에 열정, 탐색, 혁신, 그래서 여기다 설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혁신기업에 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보 공유. 여기 보면 감성 문화 및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헌신하기 합당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요즘 뭐 소통 이야기 또 많이 하죠. 이러한 것들이 기업을 더 아주 더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사업과 사람, 우연히 둘 다 사자로 시작합니다만 사업만을 볼 게 아니라 care for profit뿐만 아니라 care for people, 두 개를 같이 해갈 때, 그냥 이게 절대 그냥 사람들 막 더 많이 뭐 요즘 이야기하는 좁은 의미에 뭐 더 돈 많이 주자 이런 측면으로 볼 문제, 그것도 뭐 포함은 될 수 있죠. 더 많이 벌면 더 같이 나눠야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사람에 대한 육성, 사람을 키워서 그분들이 기업 혁신의 주역이 되게 하고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던 그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사람이 또 도망갈까요? 본인이 생각에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는 비전이 있지만 나한테는 여기서 봐야 아무 비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전을 못 주고 그냥 도망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해결하는 게 이거죠. 이쪽 사이클을, 여기 있는 왼쪽 사이클을 같이 돌려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을 키우는 건 CEO도 더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CEO도 성장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도 육성해야 되는데,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사실 CEO가 크는 거는 특히 우리가 중소 벤처 창업 기업의 이유는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고 부딪히고 거기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물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인풋이 되는 거고, 내가 현장에 세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없는 데서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성공을 거두고 성공을 축적해서 자기 확신을 쌓아가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CEO는 선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 우리 초창기 이제 그 절삭공구, 그 초창기 양지원 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YG원, 세계적인 그 절삭공구의 리딩 컴퍼니, 이런 회사들 보면 존재 목적, 그 기업을 왜 하는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다음 끊임없는 도전, 신사업 개발, 막 이런 과정들이 이 회사에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마이다스 IT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 건설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는 지금 신입 사원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 됩니다. 1000대 1,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한 명 한 명한테 아주 힘을 실어 넣어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육성한다. 그건 육성하는 거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런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거기 맞는 여건을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아주 마이다스 IT는 제가 계속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 사장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아주 성공으로 이끌어 갔던 분들이 다 보면, 이거 뭐 꼭 학교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학교 굳이 뭐 랭킹으로 따지면 한 32권 밖에 출신들이래요. 그래서 저희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출신들 다 돼가 있느냐? 그건 연구소 다 가 있고,
그 다음 실제 사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쪽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잠재력이 다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발현되고 그 할 때 그 엄청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유도라든 이런 회사들, 백년기업, 이런 추관, 이런 회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자. 결국은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는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하지를 못했고, 그건 이제 제가 그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핵심은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보자. 사람이 단순히 수단이고 비용이고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핵심적인 그 목표고 또 대상이고, 이분들의 발전 육성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사람을 더 이제 육성하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그 두 개가 갈 때, 기업가 정신이 요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만 가는 그쪽에서도 이제 기업 내부에서도 더 발전된 모습이 갈 거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조금 더 이제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은 조직 내에서의 우리 이제 CEO하고 또 직원들을 관계 전체를 이야기한 거라면, 이걸 좀 더 넓혀서 사회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사회에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좋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사회적 가치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회에 기부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물론 사회적 가치를 만듭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그 전체 일부일 뿐이고, 기업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뭔가요? 사업하시는 거죠. 사업하시는 거죠. 사업하는 걸 잘하시죠. 그 사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도 만들지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사회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오고 싶어 합니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기 오고 싶다, 존경받는 기업,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 꼭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됐다, 뭐 옛날에도 뭐 존슨앤존슨 뭐 거기서 만든 약품에다가 누가 그 독극물을 집어넣고 해서 사람이 뭐 죽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모든 그 우리 사회에서 이 회사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부터 굉장히 아주 미움을 많이 싸던 그 아주 참 그 돈만 알고 막 이런 회사로 낙인이 찍힌 쪽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만 잘 됐다. 일종의 이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사회의 이거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반짝 성장했다가 막 폭삭 다음에 망하든지 막 우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가는 걸 갈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치라는 게 우리가 사물이 갖고 있는 쓸모 혹은 좋은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말하면 이 결국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다.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이 해결했을 때 그게 사회적 가치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는 사업,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사회공헌 이런 게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정의를 해보자. 얼른 보면 모든 게 사회 문제 같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특정 사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는 그 지역별로, 국가별로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스페시픽한 이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지역,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른데, 구성은 다수가, 아주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요즘 청년 실업 이야기를 할 때 구조적인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명이 죽자 사자 열심히만 하면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봐서 1등, 2등, 3등 결정한다. 10명 중에서 7명 탈락이고 3명은 합격이다. 이거는 그냥 룰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회적 문제는 아니죠. 경쟁에서 다른 사람 3사람 뽑혔고 7명은 떨어진 거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죠. 혼자 아무리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앞뒤로 다 막혀서 이건 아무리 개인이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받는 상태,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정말 고통이 있고 참기 힘든 게 있고 불편함이 큰 거,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면은 이제 사회적 성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를 풀려고 보니까 또 다른 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뭐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카카오의 이제 카풀제도 뭐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버 혹은 또 우리 그 우버라고 하는 나와서 정말 아주 사람들이 더 편하게 언제든지, 그리고 차가 택시도 안 들어오는 그런 외곽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든가, 에어비앤비 아주 뭐 싸게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 있는 뭐 소위 그 여간 호텔이 다 망해버렸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주는 혜택이 있고 그 때문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반합으로 이제 가면서 그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유엔에서 나온 SDG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기 유엔에서는 17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걸 전부 제가 한번 이번에 책을 정리하면 해보니까 이런 이슈들, 이게 전부 다 사회적 가치 18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이것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에너지, 빈곤, 건강, 양성, 평등 문제, 주택, 공동체 문제, 커뮤니티, 교육 문제, 금융, 국제개발, 문화예술, 책임 있는 소비, 노동, 상생협력, 사회공헌 물론 포함되고, 거버넌스, 인권 문제, 산업혁신에까지, 이것이 전부 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들이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제가 종합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이런 각각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업에 맞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떤 영역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이 이미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제가 지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그 경쟁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게 그냥 뭐 돈벌이 하다가 그러면 그냥 거기에 떡고물처럼 떨어지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가치 있다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만한 가치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이걸 하나의 경영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 모형도 만들고, 사업 모형을 만들 때부터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 같은 값이면 사회적 가치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어떨 때는 경제적 가치가 1이 줄어드는데 사회적 가치가 10이 올라간다면 어떨 때는 1을 줄이고 10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걸 하는, 그게 지속적으로 길게 기업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게 직원들에게도 더 자긍심을 주고 더 좋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면, 경제적 가치는 이제 우리 사업에서 돈 버는 거 이거 빼고 나면 요 3가지가 다 사회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 활동을 했는데, 아까 제가 구글 이야기했죠. 구글이 100의 가치를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는 20 정도만 돈을 가격으로 주고 80은 내가 더 덤으로,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 뭐 예를 들면 70만 원, 80만 원, 좀 100만 원 주고 사서 한 2년, 3년 쓰는데, 지금 단순히 그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주는 어떤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크죠.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거기 낸 거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 받는 가치는 글쎄요, 숫자로 딱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훨씬 큰 거죠. 그걸 저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사업 활동 중에서 이 경제적 가치를 뺀 나머지가 사업 기반 사회성공, 그리고 직원들에 주는 임금 주는 거, 그렇죠? 일자리는 임금이죠. 임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세금, 국가에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자에 대해서 이자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떻게 보면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 이게 좀 깨졌습니다만, 자, 사회공헌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그리고 어떤 돈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이 경제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걸 그거는 경제적 가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으로 매출이 되고 수익이 되고, 그거 빼고 나머지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성과, 그 다음에 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공헌하는 거, 이걸 이제 다 포함해서 이게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은 SK그룹입니다. 지금 SK그룹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에 대한 매저를 전부 아주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18가지 얘기했으면 그 매저를 다 만들어서 그 다음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다 정해가지고 매년 각 사업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를 다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경진대, 거기에서 이제 슈펙스 추구사항에서 가장 혁신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그룹 전체에서 한 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쪽을 상을 주는데, 거기 이제 사회적 가치도 이제 포함이 돼서 그걸 이렇게 지금은 당장 CEO들 무슨 평가에 직접 반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같이 만드는 그런 회사를 되자,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느냐? 우선은 1차적으로는 기업은 만들었으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밀턴 프리드만 같은 분들은 사회적 가치 이런 이야기 싫어합니다. 기업이 돈 잘 버는 거, 그래서 직원들 월급 잘 주고 세금 잘 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기여가 되냐?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다가 좀 더 지금 플러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폐수 처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등등, 이런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걸 따르는 거. 그 다음에는 법은 아니지만 에티컬하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아주 굿 코퍼레이트 시티즌, 이게 자선적 책임, 이제 말하자면 기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것보다 각각의 기업의 발전 단계나 역량이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 그것들이 있고, 그걸 찾아나가고 점차적으로 더 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역량뿐만 아니라 물론 기업의 사명이나 CEO의 철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퇴근하고 그렇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는 기업한테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모든 역량이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 더 나서서 그런 사회의 어떤 정부가 풀 수 없는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기업이 좀 더 메꿔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나는 비싸더라도 나는 그런 회사 제품을 사겠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짧은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갑자기 또 사회적 가치 이야기도 하죠. 또 사람 중심도 중요하다 그러죠.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냐? 요즘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양손잡이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실패 조금 더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R&D 부서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어떠한 영역은 철저하게 맞아야 되고, 어떤 쪽은 좀 더 창의적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오른손 왼손 자네 운해처럼 한 조직 내에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런 방식을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하고, 혹은 또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떨 때는 좀 쪼붙이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가 어느 쪽엔 좀 더 펼쳐나가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세팅이 되고 나면 좀 더 그걸 쪼아나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죠. 창의성과 이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생산성도 높아야 되고 또 창의성 높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게 두 마리의 다른 토끼 같죠. 근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마리 토끼, 생산성은 이 세 가지로 잡습니다. 생산성은 키 프로세스, 우리 식스 시그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표준 등등 해서 이 프로세스를, 그죠? 딱 해서 정립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프로세스 정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되고 각 단계별로 되는지 보고,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키 프로세스로 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 시간을 철저하게 딱딱 그때그때 지키고 어떤 회사가 돌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비 리스폰시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내가 생산 담당 부장이면 생산 담당 각각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내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하면은 많은 구성원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주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주인의식까지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인의식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주도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맡은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be responsible, 어떤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이것이 회사가 단단하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스플린을 잡아야 됩니다. 규율, 회사에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규율로 생산성은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창의성은 이 세 가지죠. 다르게 생각하는 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 다양성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말 듣는 거. 혼자보다는 우리가 더 우수하다, 그 믿음이죠. 그다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마지막에는 enjoy work. 이건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일을 즐겁게. 아침에 그냥 출근하면서 오늘 그 꼴 보기 싫은 부장 어떻게 얼굴 보냐 이렇게 시작하면 더 이상 거기서는 창의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나가면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사무실도 무슨 커피숍처럼 만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이 아주 강한 쪽도 있고 이쪽이 강하지만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좀 더 보탠다면 창의성, 생산성하게 마지막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지속경영, 이게 뭔가 진정성이 있다, 인테그리티, 정직이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서로 믿고 그리고 러브 요 커스터머,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나는 우리 고객들한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고객에게 내가 10월 돈을 벌게 해주니까 고객이 우리한테 3사를 주더라. 그래서 3사 돈 번다. 그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협상을 잘해서 돈을 더 우리가 유리하게 더해서 이익을 많이 찾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다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러면 거기서 일부가 우리한테 그냥 오는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놀고 갔는데 보니까 밑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막 어떻게 해서 한 명 입장료가 얼마지, 머리 숱해서 얼마를 돈 벌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놀게 해주고 나니까 거기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더라. 말하자면 돈을 번다는 게 먼저 가치를 만들고 뭔가 이걸 만들어 놓고 하고 나면 이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들 세 가지, 프라핏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래닛은 환경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이 보통 세 가지, 이걸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수단은 뭔가? 역시 혁신입니다. 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오늘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회가치 경영, 이 세 가지가 이 같이 돌아가면 이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는 서스테이너블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계속 가는 기업입니다. 한번 반짝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냥 너는 하면 평생, 이게 제일 답답할 겁니다. 내 5년 후의 모습은 뭘까? 내 바로 뒤에 앉은 분, 10년 후의 모습은 그 다음에 앉은 분, 20년 후에는 그 다음에 있는 분. 근데 그분이 행복할까? 내가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도 않나? 내가 20년 후에 그냥 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면 난 별로 있고 싶지 않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뭔가 회사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여기서 어떤 걸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창의성, 이걸 가지고 보면 아주 혁신기업이 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정말 진정성까지 있을 때 이 존경받는, 그리고 키워드가 이 가치 창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사회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용어도 그동안에 그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말은 있지만, 사회가치를 이제는 단순히 창출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사회가치 경영을 하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다양성 문제, 기업 경영 전반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경영 방식으로서 사회가치 경영을 하자. 거기 사회가치가 뭐라는 게 물론합니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다 사회적 가치가 합쳐진 그런 것들을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그래서 생산성은 규율로 잡아야 되고, 창의성은 문화로 가져가야 되고, 진정성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업하는가,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규율과 문화, 그리고 사명, 이것이 바로 이 창의성, 생산성, 진정성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발전의 어떤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멈추어서서 좀 더 우리가 길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 속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이제 같이 간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같이 가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쫓겨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고 물론 규율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아무나 이게 아니라 규율은 지키면서 이걸 가져가고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이해관계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룹에서는 기업의 어떤 목표를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회사가 더 많이 발전하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경쟁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고 피나게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함께 가면 아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제 특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